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 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 365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입맛을 자극하는 단짠단짠의 달고 짠 음식을 비롯해서 유행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우리 눈과 입을 호기심으로 이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달고나 커피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커피 가루와 설탕, 물을 넣고 400번 넘게 저으면 달고나처럼 색깔이 변하는데 그걸 우유 위에 올려서 마시는 겁니다. 글쎄요, 괜찮을까요? 한양대학병원 내분비대사내과 한양대학병원 내분비대사내과 박정환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유행처럼 번지는 달고나 커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저도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라는 신종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으로 많은 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예. 달고나 커피 같이 이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무언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기사를 자주 보았습니다. 네. 또 워낙 단데 모든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가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비만하거나 당뇨병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걸 좀 삼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 환자들에게도 필요한 정보를 좀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네. 달고나 커피 레시피를 검색을 제가 해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설탕이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설탕 같은 단순당은 먹은 후에 우리 몸에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어서 당뇨병 환자 혈당 조절에 방해가 될 수 있고요. 과도한 설탕 섭취는 비만 발생이나 악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적어지면서 확진자라는 유행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이제 체중이 늘어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달고나 커피가 건강에는 특히 당뇨병이나 비만을 갖고 계신 환자분들에는 건강에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뇨병 하면 국민병으로 불릴 만큼 아주 흔한 질환이고요. 해마다 환자가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비만과 관련이 있고 당뇨병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비만과 관련 있는 당뇨병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는 2형 당뇨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만 인구가 늘어나면서 2형 당뇨병 환자 수도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7명 중 1명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흔하군요, 상당히. 예, 상당히 많이 이제는 흔한 만성 질환이 됐습니다. 네. 이 당뇨병 환자들의 일상에서 식단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인데요. 이렇게 식습관이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최근에 2형 당뇨병 치료 관련 좋은 약제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환자들에게 처방이 되고 있지만 당뇨병 환자들이 아무리 약을 잘 복용하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다 하더라도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 혈당이 잘 조절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올바른 식습관이나 규칙적인 운동을 같이 실천해야 혈당 조절도 잘 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당뇨병의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혈당 조절을 위해서 식습관 관리가 필수적이겠군요. 이게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네. 당뇨병은 평생 관리하는 질환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관리만 잘하면 건강에 문제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떨까요? 당뇨병은 아직까지 완치가 불가능하고 이제 평생 관리해야 되는 병입니다. 네. 당뇨병을 치료 혹은 관리하는 이유는 당뇨병에 의한 사망이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러한 당뇨병을 잘 관리하더라도 당뇨병의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당뇨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에 가셔서 합병증 관련 검사도 시행하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그에 대한 치료를 같이 이제 병행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그 당뇨병의 합병증 같은 경우는 당뇨병이 오래될수록 위험이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예, 좀 당뇨병의 치료 기간이 좀 길어지면 또 그런 위험성이 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당뇨병 자체보다 합병증이 더 무섭다고 알려진 질환이 이 당뇨병입니다. 합병증은 거의 전신에 걸쳐서 나타난다고 봐야 될까요? 당뇨 환자들이 사망이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합병증입니다. 네. 그래서 당뇨 합병증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본 뇌졸중, 심근경색증, 하지절단 등이 모두 당뇨 합병증에 포함이 되고요. 네. 이러한 질환들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당뇨병입니다.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와, 전신에 걸쳐서 다 나타나는군요. 이렇게 합병증의 위험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당뇨병이 발생을 하면 이제 높아진 혈당에 의해서 우리 몸에 있는 혈관들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은 혈관들이 동맥경화증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네. 몸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전신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런 합병증의 위험을 좀 낮추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결국에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당을 잘 조절하고 혈당 조절이요? 예, 혈당 조절 잘하고 그다음에 고혈압과 우리가 이제 고지혈증으로 알고 있는 이상지지혈증을 잘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상 지질혈증. 예, 네.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알고 있는 건데요. 네.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잘 치료해야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고요. 또 주기적으로 이제 당뇨 합병증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합병증 예방에 있어서는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조절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는 이제 이전에 많은 임상 연구들을 통해서 충분히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환자들이 일상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뭘까요? 진료실에서 많은 얘기를 들으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좀 힘들다고 얘기하시나요? 제 환자들이 이제 가장 많이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는 일단은 평생 맛있는 음식을 자기 마음대로 아. 먹지 못한다는 게 이제 가장 평생 힘들다고 맛있는 얘기를 하고 음식을 마음껏 드실 수 없다는 거. 예,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당뇨 합병증이 걱정이 돼서 당뇨 합병증이 이제 발생을 해서 치매가 걸리거나 아니면 다리를 자르게 되거나 아니면 실명이 되거나 아니면 평생 혈액투석과 같은 이제 치료를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네. 합병증 걱정을 또 많이 하시는군요. 예. 당뇨병이 오래수록 이 약 복용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임의로 조절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저혈당을 경험한 환자들이 임의로 항당뇨병 약물을 조절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이 저혈당을 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임의로 당뇨병 약물을 조절하게 되면 혈당이 잘 조절될 수가 없고 이로 인해서 당뇨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을 저혈당도 생기고 뭐 다른 부작용이 생겼을 때 이런 당뇨병 약을 조절하고자 하면 반드시 주치의랑 상의를 해서 약을 조절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특히 노인들의 경우에는 당뇨병과 함께 고혈압이라든지 다른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평소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사에게 알려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노인 당뇨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동반된 질환이 상당히 많을 수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같이 복용하는 약물이 많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약물 중 일부는 이제 우리가 먹는 당뇨병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그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이 때문에 이제 이러한 약을 같이 먹고 있을 때는 그 주치의한테 반드시 알려서 약이 서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또한 이제 새로이 시술이나 수술 그리고 약물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이제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아니면 시술이나 수술 전에 중지해야 되는 약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시술이나 수술 전에도 주치의한테 알려서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시술이나 수술을 하기 전에 약물을 조절받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약물이 잘 안 맞을 경우에도 약을 바꿔주거나 하는 건가요? 저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 그 일정 기간에만 잠시 좀 바꿔서 또 네. 치료를 처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노인들은 물론이고요.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자들은 코로나19 그러니까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있어서도 고위험군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당뇨병의 관리를 위해서도 일상에서 조심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진 노인 환자들이 코로나19 감염과 이로 인한 사망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외부 활동 자제로 규칙적인 이제 운동이 힘들어지고 식사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체중이 늘어나면서 혈당이 높아질 위험도 매우 높은 상태고요. 그래서 불필요한 외부 활동을 최대한 이제 자제하시면서 실내에서 규칙적으로 이제 가벼운 스트레칭과 같은 운동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네. 너무 이제 답답해서 요즘은 그래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조금 이제 완화되고 조금 있으면 이제 생활 방역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는데 실외에서 걷기 운동 같은 가벼운 운동을 한다고 그러면 사람이 많지 않은 곳에서 꼭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운동을 좀 하시는 게 좋고요.
귀가 후에는 반드시 이제 손 씻기를 포함해서 개인 위생에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제 간식 같은 걸 조금씩 드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 환자들 중에도. 그래서 식사 조절이 잘 안 되면 혈당이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경우들을 제가 좀 보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규칙적으로 그다음에 소량의 식사를 일정량의 식사를 계속 하면서 간식은 절대 먹지 않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자신의 본인의 혈당 조절이 잘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좀 자주 혈당 측정을 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체중 조절이 안 된다는 거는 살이 찐다면 좀 문제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간식이나 그다음에 운동량이 줄면서 네. 체중도 같이 늘어나게 되고 이 때문에 혈당도 잘 조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뭐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오를수록 음료 또 과일이 당기게 되는데요. 당뇨병 환자들은 음료나 과일을 절대 피해야 한다는 거는 맞는 얘기인가요, 교수님? 저는 일단 음료는 절대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한테서는 어떠한 이유든 이제 음료는 절대 피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음료라는 건 과일 주스 같은 걸 과일 얘기하시는 주스도 건가요? 포함되고요. 예. 우리가 뭐 흔히 생각하는 탄산음료라든지 과즙 음료는 아. 과즙 음료 그리고 우리가 생과일을 직접 갖고 만들어낸 과일 주스, 과일을 갈아서 만든 그 과일 생과일도 안 주스도 되고요? 예,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좀 위험하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생과일만 갈아서 설탕을 넣지 않고 먹으면 네. 그냥 과일 먹는 거랑 똑같지 않느냐, 과일은 조금씩 먹어도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재밌는 게 과일을 갈아서 먹는 거는 똑같은 과일을 그냥 먹는 거에 비교해서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가급적이면 과일은 과일채 그냥 먹는 게 좋고요. 예. 또 껍질채 먹을 수 있는 과일이면 껍질이랑 같이 먹는 게 좀 더 혈당을 적게 올리는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과일에 포함된 이제 과당이라는 것이 단순당이기 때문에 과일을 네. 많이 먹는 것은 이제 혈당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당 지수가 낮은 과일을 조금씩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질 함량이 낮은 과일은 조금 드셔도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떤 과일들이 있을까요? 당 지수가 낮은 과일을 조금씩 먹는 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네. 항상 논란이 대상이 되는데 야채인지 과일인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항상 논란이 되는 네. 토마토 같은 경우가 토마토. 상당히 당 지수가 낮은 이제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당 지수가 15, 이게 100에 가까울수록 나쁜 건데 15로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당 지수가 낮은 과일은 이제 사과랑 배가 포함이 됩니다. 네. 여름철에 대표적인 이제 과일 중에 하나인 참외는 한 중간 정도의 당 지수를 갖고요. 여러분들 많이 먹는 수박 같은 네. 경우에는 당 지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박 같은 경우에 드시고 싶으시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수박 삼각형을 이렇게 썰어서 먹잖아요. 예. 그거 한 조각 내지 두 조각만 딱 드셔야 됩니다. 사과나 배 같은 경우도 한두 쪽만 드셔야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사실 과일을 먹을 때는 제가 제 환자들한테 설명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 손 안에 들어가는 정도의 크기의 과일을 권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과 같은 경우 반 개. 반 개. 예, 배는 좀 사과보다 크니까 한 3분의 2에서 4분의 1 조각. 네. 그렇지만 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 다 먹어도 되고 키위 같은 경우는 하나 정도를 다 먹어도 되겠죠. 그래서 네. 가장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소나기 안에 들어갈 정도의 과일의 양이다. 그거를 하루에 한 번만 먹어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내 소나기에 들어갈 정도의 양을 하루에 한 번 정도만 드시면 된다는 거죠? 예. 예. 식사는 어떨까요? 흰 쌀밥은 안 되고 잡곡, 현미밥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도 많던데요. 심지어 밥에 그 무게를 재서 드시는 분들도 주변에서 봤어요. 어떨까요? 탄수화물을 조절해서 드시는 거는 좀 중요합니다. 이게 네. 탄수화물이 우리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세계보건기구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상 식생활에서 먹는 탄수화물의 함량은 평균적으로 권고되는 양보다 좀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한테서 흰쌀밥보다는 잡곡이나 현미밥이 좋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네. 이유는 이런 잡곡이나 현미밥이 이제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래서 혈당이 늦게 올라가니까 이게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지 않아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네. 소화가 잘 안 되니까 포만감이 오랜 시간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잡곡이랑 현미밥도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고요. 네. 또한 이제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소화불량이 쉽게 올 수가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잡곡이나 현미밥을 먹어서 소화불량이 좀 잘 오고 뭐 많이 불편감을 호소하면
흰쌀밥을 앞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적은 양, 그러니까 조절해서 잘만 먹을 수 있다 그러면 흰쌀밥은 먹도록도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네. 당뇨병 환자들의 운동도 꼭 해야 되는 거겠죠? 예, 운동 꼭 필요하죠. 예.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아마 이제 운동은 본인이 하고 수 있고 하기 편한 운동을 어느 운동이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당뇨약을 먹고 있는 당뇨병 환자분들이라면 식사 후에 한 30분에서 1시간 뒤에 30분 정도 운동을 통해서 이제 칼로리 소모를 하는 운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공복에 운동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저혈당이 생길 수 있는 아. 위험성이 높아지고요. 그로 인해서 혈당이 잘 조절이 또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한 30분에서 1시간 뒤에 예. 한 번 하실 때는 30분 이상, 그리고 매일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3, 4회 정도는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운동의 종류는 뭐 빠르게 걷든 줄넘기를 하시든 훌라후프를 하시든 본인이 원하시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면 어느 운동이든 가능합니다. 네. 근데 약을 끊고 운동과 식이요법만으로 당뇨병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위험한 생각이지 않을까 싶은데 조언을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2형 당뇨병을 진단받기 수년 전부터 우리 몸에서는 당뇨병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당뇨병 진단되기 전에도 이게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당뇨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지만 일단 당뇨병을 진단받은 후에는 일반적으로 운동과 식이요법만으로는 혈당 조절이 힘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이런 관련된 연구를 했었었는데 임상 연구에서 초기 당뇨병 환자에서 항당뇨병 약물, 그러니까 우리가 당뇨병 치료제를 없이 운동이랑 식이요법만 혈당 조절한 환자랑 그다음에 이런 운동과 식이요법을 하면서 약물 치료를 병행해서 혈당을 잘 조절한 환자를 10년 뒤에 비교해 봤더니 네. 당뇨합병증의 발생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였다. 그래서 일찍부터 당뇨약을 치료를 해서 혈당 조절을 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의심되거나 이제 진단을 받았다면 주치의랑 상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적절한 당뇨병 약물 치료를 받는 것이 당뇨합병증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네. 그만큼 혈당 관리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자가 혈당 측정들 하시는데 이 중요성이랄까요? 습관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병원에 가시면 규칙적으로 3개월마다 한 번씩 이제 당화혈색소라는 걸 측정을 통해서 우리가 당뇨가 얼마큼 조절이 잘 되는지 이제 살펴보는데요. 네. 당화혈색소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긴 기간 동안의 평균 혈당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똑같이 당뇨의 당화혈색소가 수치가 나와서 조절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평상시 우리가 일상생활의 혈당의 변동폭에 따라서도 당뇨 합병증이 이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혈당이 얼마큼 조절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수시로 이제 자가 혈당 측정을 해서 본인의 혈당 정도가 어떤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혈당이 좀 높으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혈당이 조절이 잘 되다가도 재보시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몸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빨리 의료기관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자세히 검사를 받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당뇨병 전 단계라는 진단에서부터 당뇨병이라는 진단을 받은 분들,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당뇨병 진단을 받고 관리 중인 분들까지 평생 관리해야 하는 당뇨병 환자들에게 일상에서의 실천으로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요? 당뇨병은 예방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당뇨병 전 단계 환자들은 평상시에 규칙적인 운동이랑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통해서 체중 조절을 해서 당뇨병을 예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당뇨병을 진단받은 후에는 치료 중인 환자들은 최근에 좋은 당뇨병 약물들이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네. 주치의랑 상의를 해서 몸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좀 받으시고 규칙적인 운동이랑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통해서 평소 혈당이 잘 조절되도록 해서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 진료실 오늘은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내분비 대사내과 박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